오늘은 외국인 친구 어디에서 어떻게 사귀는지 사람으로 공부할 때라고 써놨어요. 아까 전전 회차에서는 교재로 공부할 때, 전 회차에서는 영상들 중에서 미드로 공부할 때, 오늘은 사람으로 공부할 때요. 이 외국인 친구라는 것도 사실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영어 회화 실력에 도움이 돼야 또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실력의 확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공부할 때라는 식으로 네이밍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 사귈 수 있는 플랫폼이랄까 세팅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얘네만 있다는 건 아니고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주실 때, 나는 저기에 가보면 좋겠다, 또는 저기 가보면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떠한 플랫폼의 모임에 참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각 사이트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같은 시간에 드릴 때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욕구에 집중하기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도 자꾸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버리잖아요.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들어주실 때는 욕구에 집중해 주세요. 내가 진짜 외국인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장벽이라던가 외국인 울렁증이나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7회차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진짜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또 어떻게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써놓기로 밀업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사이트의 이름도 밀업이에요. 이 밀업은 그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프립이나 여기 떠있는 여기 어때를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음,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 의미하시는 걸까요?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첫 번째? 네. 혹시 다시 생각나시면 채팅 주세요.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음. 그래서 이 여기어때라던가 프립처럼 이렇게 같은 그 액티비티 또는 같은 활동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밀업은 이제 고러한 플랫폼하고 네이버 카페의 특성, 그 중간 지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과 취미 활동을 외국인 친구랑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여기 URL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밀업이라는 사이트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룹 직접 사용을 하신다고 할 때 어떠한 모임에 참석을 하면 좋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뜨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지역 5km 이내의 모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외국인 친구를 사실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사귀게 된 외국인 친구가 여기 초대를 해줘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쏠쏠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 밀업 이벤트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액티비티를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 리듬, 반려동물, 이거는 아마도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겠죠? 북클럽, 같이 책 읽고 토론하시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비즈니스, 제가 저번에 보기로는 블록체인 같이 공부하기, 외국계 기업 다니는 사람들 네트워킹,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촬영, 카메라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떤 풍경을 같이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모임들 있고, 야외 활동, 같이 요가하기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포진을 해 있어요. 영화 같이 보고 간단하게 티타임 가지기, 예술하면 같이 박물관에 가거나, 음,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이런 모임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종로 미술 원데이 클래스. 기본적인 언어 세팅이 영어인데 사실 한국 지금 보이시는 것이 서울이죠.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임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임 가시는 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충 설명 보시면 이 모임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지 영어로만 되는지 또 섞어서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language exchange, 그러니까 언어 교환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모임들이 뜨고 있죠. 그래서 모임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대면하는 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규모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가주시는 게 처음으로 모임 참석하신다고 할 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규모의 모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인원수 있죠. 여기는 1339명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3000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물론 보이시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니시고 전체 그룹 멤버예요. 근데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룹 멤버스의 n분의 1이니까 아무래도 이 멤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임을 가주시면 조금 더 소그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모임들 중에서 이렇게 뉴딱지가 붙은 모임들이 있어요. 신생 그룹의 모임들. 이런 모임들은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호스트들이 모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좀 따뜻하게 신경을 써서 맞아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들을 위주로 참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모임을 열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친구, 또 지인분이 이런 모임 하고 싶은데 영어가 힘들어서 아직 마음의 장벽이 있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요. 굉장히 가볍게는 어떤 모임도 봤냐면 제가 모임 공간으로 많이 쓰는 그 빌딩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요일날 11시 30분마다 모여서 브런치 같이 먹고 얘기하기, 이런 굉장히 가벼운 컨셉의 모임에서부터 또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 한강 근처에서 따릉이 자전거 빌려 타기, 뭐 같이 막걸리 마시고 뛰기, 이런 모임도 본 적이 있었고, 조금 어렵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클럽, 어떤 책 읽고 토론하는 거, 또는 토스트 마스터즈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이 모임 최근에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로 PPT를 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PPT를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질문 받고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갈 수 있는 모임들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시는 건 다 무료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게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랑 네이버 카페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룹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을 무료로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이제 이 그룹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공지를 밀업 자체 사이트의 노리스나 아니면 내가 입력해 놓은 이메일로 공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랑 장소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지 받은 시간과 장소에 맞게 그냥 쇼업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간다고 하고 안 오는 노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임을 연다고 할 때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설명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 이번 주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와 라고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 이번 주에 갈래. 그러고 나서도 못 가게 됐어. 이런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모임을 주최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고 외국인들 한국인들 비중이 어떻고 언어 사용 비율은 또 어떻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주최자 이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쪽지를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말풍선 창을 클릭하셔가지고 나는 누구누구고 이번 주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좀 걱정이 된다. 대부분 모임에 몇 명 정도 인원이 참석하고 외국인은 몇 명도 오고
분위기는 어떻고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호스트랑이라도 1대1의 관계를 좀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가서 말 못하면 식은땀 날 것 같아요. 이런 데 나가면 다들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한 부류는 외국인, 다른 한 부류는 한국인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백인들처럼 굉장히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해외 경험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학연수 유학을 오래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방식 스타일이 다르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분들은 아예 다른 이제 나랑 출발선상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만 나고 자라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크게 영어 실력에는 차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임의 컨셉 자체가 물론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어울리고 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 자체에 집중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참석을 하고요. 제 경험상은 뭐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좀 그런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 오픈 마인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룹을 클릭하시면 사진들이 이렇게 모음으로 나오는데 캘린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도 보여주니까 내가 어떤 날 휴일이다 라고 하면 이 모임들 중에 어디를 가야지 또는 두 가지 연달아서 참여를 하시기에도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스케줄링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사이트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모바일로도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보여드린 모임은 5km 이내의 모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서울의 다른 지역을 가면 모임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고 부산을 가면 부산의 5km 이내의 모임들 또 프랑스를 가면 프랑스의 5km 내가 있는 곳 근방의 모임들을 모아서 보여줘요.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라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또 영어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의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좋아하는 활동, 취미 활동을 외국인 친구랑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랑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한번 말을 떼보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이렇게 밀업을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